안녕하세요. MKR 시든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진행을 위한 점수, 포인트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계산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기술이민 비자 종류는 독립기술이민인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 서브클래스 189, 주정부 스폰 비자인 스킬드 노미네이티드 비자, 서브클래스 190,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지방 비자인 지방기술 취업 비자, 스킬드 워크 레저널 프로비저널 비자, 서브클래스 491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에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이민성에서는 포인트 테스트를 통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보내줍니다. 최소 요구되는 점수는 65점이지만 점수가 높은 사람들 먼저 초청장을 발행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우선 나이 점수입니다. 만 18세부터 24세까지는 25점, 만 25세부터 32세까지 30점, 만 33세부터 39세까지 25점, 만 40세부터 44세까지 15점입니다. 다음은 영어 점수인데요. 영어 점수의 경우 3년 이내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IELTS, TOEFL IBT, PTE 아카데믹, OET, 캠브리지 C1 어드밴스드 테스트로 총 5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는 Confident English 레벨이지만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점수는 0점입니다. IELTS는 4가지 섹션에서 6.0 이상, TOEFL IBT는 리스닝 12점, 리딩 13점, 라이팅 21점, 스피킹 18점 이상입니다. PT의 경우 4가지 섹션에서 50점 이상, OET는 B 이상 받으셔야 하고 캠브리지 C1의 경우 169점 이상입니다. 영어 실력이 프로피션트 레벨이 되시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IELTS는 각 4개 섹션에서 7.0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 TOEFL IBT는 리스닝 24점, 리딩 24점, 라이팅 27점, 스피킹 23점 이상입니다. PT의 경우 4가지 섹션에서 65점 이상, OET는 B 이상 받으셔야 되고 캠브리지 C1의 경우 185점입니다. 영어가 superior 레벨이 되면 20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데요. IELTS는 각 4개 섹션에서 8.0 이상 받으셔야 하고 TOEFL IBT는 리스닝 28점, 리딩 29점, 라이팅 30점, 스피킹 26점 이상입니다. PT의 경우 4가지 섹션에서 79점 이상, OET는 A 이상 받으셔야 하고 캠브리지 C1의 경우 200점입니다. 다음은 일 경력 관련 점수입니다. 일 경력의 경우 최근 10년 안의 일 경력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직업군과 일치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 갖춰진 뒤에 일 경력만 인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요리학교를 다니시면서 쌓으신 일 경력은 일 경력 점수에 포함이 안 되고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즉 셰프로서 필요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셰프로서 자격을 갖춰진 뒤에 셰프로서 경력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 경력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임금을 받으셨어야 인정이 되는데요. 일 경력 점수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0점입니다. 호주 안에서 일 경력과 한국 등 해외에서 일하신 경력 점수가 다른데요. 호주 경력의 경우 호주에서 일하셨을 때 합법적으로 호주에 머무시면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의 비자 상태였어야 합니다. 호주 일 경력 1년에서 3년 미만은 5점, 3년에서 5년 미만은 10점, 5년에서 8년 미만은 15점, 8년 이상 일경력의 경우 20점입니다. 해외 일경력의 경우 3년 미만으로 일경력이 있으시면 점수가 없고 3년에서 5년 미만은 5점, 5년에서 8년 미만은 10점, 8년 이상 일경력이 있으시면 15점입니다. 다음은 학력 관련 점수입니다. 학력의 경우 가장 높은 학력을 기준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졸업하신 분이 호주에서 유학 후 디플로마 학위를 취득하신다면 학력 2개에 대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학력인 학사 학위 점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호주에서 디플로마 혹은 서티피케이트 같은 트레이드 관련 학력 혹은 진행하시는 직업군 관련 기술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있으시다면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사, 배첼러나 석사, 마스터 학위를 가지고 있으시면 15점을 받을 수가 있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시면 20점입니다. 그 외 학력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점수입니다. 한국 학위가 아니고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2년 이상의 영어로 된 코스를 공부하셔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로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코스의 길이가 최소 92주 이상인 코스를 말하는데 꼭 하나의 코스가 92주 이상일 필요는 없고 여러 연결된 코스를 더해서 92주 이상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공부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 이외의 인구 저밀도 지역에 사셨다면 추가로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에듀케이션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점수가 있는데요.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IT 쪽에서 마스터, 리서치 이상 혹은 박사 학위 이상을 호주에서 2년 이상 공부를 하시면서 취득을 하셨다면 10점의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페셔널 이어 관련 점수입니다. 프로페셔널 이어는 쉽게 생각하시면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실전 업무를 익히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군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계, IT, 엔지니어링 등 관련 직업군으로 진행하신 분들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 (CCL) 점수입니다. 나티는 호주의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국가 표준 인증을 하는 기관인데 해당 기관에서 통번역 관련 시험인 CCL 시험을 보시고 통과하시면 5점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된 파트너 점수입니다. 우선 파트너,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싱글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1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분이 영어 IELTS 6.0 수준인 컨피던트 레벨의 성적이 있으시다면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파트너분이 만 45세 미만이고 영주권 가능한 직업군의 기술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다면 1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심사를 통과하려면 보통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데 해당 점수는 같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결혼을 해서 함께 영주권을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부 스폰서 비자인 스킬드 노미네이션 비자 서브클래스 190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비자인데요. 190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정부에서 노미네이션을 받고 영주권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주정부로부터 스폰서를 받으시면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술 취업비자인 스킬드 워크 레저널 프로비저널 비자 서브클래스 491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주정부로부터 491 비자 관련 노미네이션을 받으시거나 인구 저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삼촌인의 친인척으로부터 스폰을 받으시면 15점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수 계산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기술 이민 비자, 독립기술 이민 비자인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 서브클래스 189, 주정부 스폰서 비자인 스킬드 노미네이티드 비자 서브클래스 190, 이번에 새롭게 생긴 지방 비자인 지방기술 취업 비자 스킬드 워크 레저널 프로비저널 비자 서브클래스 491의 포인트 테스트에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영주권 신청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